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공개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2,052만원 시작가로 가격을 책정,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정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과연 국내 시장에서 내놓는 족족 쓴맛을 봤던 한국 GM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지, 그리고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사야 가성비 있게 잘 샀다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엔진 스펙으로만 봐서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상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크기 면에서는 트랙스가 너무나도 커졌죠. 트랙스의 전장은 4540mm로 트레일블레이저의 4425mm보다 무려 115mm나 더 큽니다. 덩치만 놓고 보면 같은 식구끼리 하극상이 맞는 듯 하죠. 또한 가장 강력한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기아의 셀토스는 4390mm로 이 차이는 150mm로 더 벌어질 정도입니다. 물론 새 차종의 엔진을 보면 트랙스 1.2 엔진 139마력, 트레일블레이저 1.35 엔진 156마력, 셀토스 1.6 엔진 196마력으로 새 차종 중 힘은 가장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복합 연비를 보면 트랙스가 12.7km, 트레일블레이저가 12.9km, 셀토스가 12.9km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트랙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이 차를 막 밟고 타려고 사는 목적보다는 출퇴근용이나 주로 시내 주행이 주라면 이 정도의 스펙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거기다 가격까지 거의 가성비 깡패 수준이죠. 일단 시작가 자체가 2,052만원으로 경차 살 돈으로 트랙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가격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식구인 트레일블레이저만 해도 시작가가 2,571만원으로 519만원이나 비싸죠. 셀토스 역시 2,100만원으로 시작가만 48만원 높게 시작합니다. 최상단의 가격 역시 트랙스가 2,739만원, 트레일블레이저 2,897만원, 셀토스 2,865만원으로 새 차종 중 가장 저렴합니다. 물론 시작가와 최상위 가격만 봐서는 안 되겠죠. 과연 깡통 모델도 살만한 스펙인지, 가장 주력 트림 역시 경쟁 모델들 대비 가성비 끝판왕 가격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엔트리 트림인 LS 모델을 살펴볼까요? 시작가 2,052만원 가격만큼 확실히 메리트는 있는 시작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 요즘 차량에는 조금 아쉬운 스펙이긴 한데 그래도 뭐 시작가가 2,052만원이니 용서해주죠. 이번 깡통 트림인데 후방 카메라를 넣어준다고요? 아니, 제 캐스퍼도 후방 카메라 하려면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어야 하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거기다 더욱 놀라운 건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를 기본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시 말해 트랙스 크로스오버 4개 트림의 전후면의 램프 차이는 없다고 봐야겠죠. 이게 이제까지 현대 기아차 옵션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네들에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냥 일반인이 램프 점등된 것만 봐서는 이 차량이 깡통인지 상위 모델인지 알 수 없다는 뜻도 되겠죠. 와, 현대 기아차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낸 쉐보레인데 정말 땡큐입니다. 현대 기아 반성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LED 방향지시 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까지 기본 트림에 딱 여기까지만 봐도 이건 정말 이제 쉐보레가 소형 SUV 시장을 다 쌈 싸먹으려고 작정하고 내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선 후방 카메라 뒤로도 검은색 굵은 글씨로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까지 그렇다 쳐도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을 옵션이 아닌 기본으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와,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제까지 우린 어떻게 길들여져 왔던 거죠? 이게 옵션이 아닌 기본 제공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긴 아직도 이르죠. 바로 어쿠스틱 윈드실드 글래스 차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윈드실드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토홀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이것도 엔트리 트림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LS 트림 유일한 옵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5만원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보통 현대 기아차였다면 중간 트림 가야지 선택 가능한 옵션인데 기본에서도 막 퍼주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동반석 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캐스퍼도 중간 트림 이상인데 동승석 원터치 다운 파워 윈도우가 안 되어서 돈 주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걸 그냥 준다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쉐보레? 와, 상위 트림 갈 것 없이 깡통 모델로도 그냥 타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쉐보레가 아무리 작정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데 이렇게 너무 퍼주기만 하겠습니까?
이네들이 원하는 주력 트림으로 가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듯한데요. 여기 가격표에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외관에서 전후면 램프의 차이는 깡통이든 최상위 RS 트림이든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외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와 보이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신발인 휠인데요.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휠은 총 4가지 휠이 존재합니다. 이 중 LS 트림에 들어가는 휠만 17인치 스틸 휠인데요. 나머지 3가지 휠은 알로이 휠이죠. 그리고 도도티브 구독자님들께서도 아내 선물로 이 차량을 사주려고 하는 분들도 꽤나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만약 캐스퍼보다 트랙스가 먼저 나왔더라면 아내 차로 캐스퍼가 아닌 트랙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여성 운전자들의 필수 아이템인 후방 주차 센서가 LS 트림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선택조차 할 수 없죠. 물론 후방 카메라가 있어 남성 운전자들은 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차가 어려운 초보나 여성 운전자분들의 경우는 후방 주차 센서가 상당히 유용한 옵션이기에 이 부분은 상위 트림으로 가세요라고 손짓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실내에서 운전자가 가장 먼저 닿게 되고 가장 오래 머물게 되는 시트가 직물 시트입니다. 아하, 인조가죽 시트 정도는 옵션으로 선택하게 해줬다라면 정말 LS 트림은 무적이 되었을 텐데요. 이 부분 역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무척 아쉽게 다가오네요. 또한 1열에 열선과 통풍은 없습니다. 또한 난 시내 주행 말고도 고속도로도 가끔 타는 분들에게는 LS 트림의 하이패스 시스템이 불가하게 나와 사제로 하셔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 여기까지는 10분 양보해서 모든 걸 내가 다 감내하더라도 LS 트림 한번 가보자 결정하려는 순간 고객님 버튼 시동엔 스마트키 불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그 윗모델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것들만 빼면 나머지 이 가격에 이렇게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성비는 좋아 보이는데요. 쉐보레가 남는 게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니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윗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신 분들을 위한 LT 모델을 가볼까요? 가격은 2,366만 원입니다. 사실 LS와 LT의 가격 차이를 보면 314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LS가 다 좋은데 앞서 언급한 대로 아쉽게 들어가지 않은 옵션들이 왠지 대거 포진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우선 외관에서는 같은 17인치이지만 알로이 휠이 적용되고 전면 범퍼 하단에 실버 인서트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LS 트림과는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또한 초보나 여성 운전자분들의 필수템인 후방 주차 센서가 들어가죠. 또한 앞좌석 3단 열선 시트,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이 됩니다. 풀 오토 에어컨, 뒷좌석 에어벤트, 버튼 시동 앤 스마트키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며 2열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충전 전용 포트도 들어갑니다. 우선 외관에서 중요한 휠은 알로이 휠이라고는 하지만 깡통 휠과 같은 17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냥 휠이 다른 트랙스보다 많이 작네, 엔트리 모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휠의 디테일까지 보는 건 차량을 사려고 관심이 있거나 그 모델을 산 사람만이 아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인이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크다 작다 정도만 분간 가능하죠. 결국 깡통 모델과 같은 17인치 휠인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이클이라면 다양한 상황에서 재미나게 몰기 위한 장착 아이템인 루프렉 역시 불가한데요. 또한 실내에서 시트가 가죽이면 가죽, 직물이면 직물이지 블랙 콤비 시트라 해서 가죽과 직물을 섞여 놓은 시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트의 구성은 보통 사이드 볼스터나 시트의 측면 등이 가죽이고 탑승자가 앉거나 등을 대는 부분은 직물인 경우가 많죠. 거의 직물 시트라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죽은 흉내만 내는 정도라고 봐야 할 텐데요. 결국 엔트리와 시트 역시 같은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요소로 앞좌석 3단 열선 시트는 들어가나 앞좌석 3단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풍 시트가 은근히 필수템인 거 알고 계시죠? 결국 인조가죽 시트와 통풍이 가능하려면 2,681만 원인 액티브 트림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다 8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에 가려져 계기판을 입고 있었는데요. LT까지는 3.5인치 모노 LCD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8인치 컬러 클러스터를 가기 위해선 그 윗트림인 액티브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8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역시 11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으로 가기 위해선 액티브를 가야 하죠. 또한 선루프 하이패스 ECM 룸미러는 LT 트림에서 불가입니다.
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나 많은 옵션 다 필요 없고 차량에 기본만 있으면 좋다는 분들에게는 LS나 LT 트림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꿀 트림인 것은 확실해 보이죠. 자, 그럼 대망의 주력 트림들이자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실질적인 시작가라 할 수 있는 액티브와 RS 트림 되시겠는데요. 우선 액티브는 LT 트림보다 315만 원의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게 더 추가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검은색 굵은 글씨로 첫 번째 있는 스마트 하이빔이 들어가 있네요. 휠도 이젠 17인치가 아닌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및 블랙 휠 캡이 들어가죠. 또한 액티브 전용 티타늄 크롬 외장과 글로스 블랙 외장, 루블랙, 쉐보레 블랙 보타이가 앞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외관에서도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봤던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갖춰지기 시작한 셈이죠.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토록 우리가 바랬던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쉐보레 블랙 보타이가 들어간 스티어링 휠, 8인치 컬러 클러스터가 적용되고 센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역시 8인치에서 11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으로 커지게 되죠. 무선 폰 프로젝션과 LS, LT 트림의 4개의 스피커가 2개 더 늘어나 6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좌석에서 통풍 시트가 운전석 8웨이 전동 시트, 전동 요추 받침, 러기지 보드, ECM 룸미러, 하이패스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액티브부터는 전동 트렁크 옵션도 들어가는데요. 단독은 아니고 테크놀로지 패키지 64만 원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또한 히터로드 패키지라고 해서 루프 크로스바와 러기지 라이너가 묶여서 43만 원의 옵션가로 존재하네요. 또한 LS, LT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썬루프 역시 69만 원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웬만한 옵션과 편의 안전 사양은 액티브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하죠. 그렇다면 최상위 RS 트림은 어찌 보면 내외장 스타일 패키지 옵션이 더해진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인치 카본 플래시 머신드 알로이 휠이라든가 RS 전용 외장, D컷 스티어링 휠, RS 전용 실내 포인트 등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결국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주력 트림은 액티브와 RS가 될 텐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 주력 트림 다 2열에 열선 시트가 없다는 점이죠. 패밀리 차량으로 쓰려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인데요. 저도 제 캐스퍼에 2열 열선 시트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뒤에 탄 가족들이 추운 겨울에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라 이건 나와서 다이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큰 바램일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석 메모리 시트 역시 제공되지 않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지 모르는 LS와 LT 트림이 나중에는 희소성이 높아 보이고 가격 또한 경차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모델이지만 웬만한 편의 안전 사양은 빠방하고 전후면 램프도 최상위 트림과 차이 없는 LS 트림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5만 원을 추가해서 2087만 원에 사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가장 가성비 좋은 구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니라면 무조건 액티브 이상을 가셔야 하겠죠. 그럼 RS 프로 기준 2,872만 원에 구매한다면 굳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아니라도 선택지는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한 체급 위인 준준형 SUV 스포티지나 투싼도 깡통 모델이 아닌 바로 위 프레스티지 트림에다 살짝 옵션을 넣거나 프리미엄 트림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가격표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것은 쉐보레가 오랜만에 칭찬받을 만한 가격대로 신차를 내놓으며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만 과연 이 분위기가 판매량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